산등성이에서 운무가 피어나는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산촌 마을. 멋들어진 풍광 속에 자신을 맡긴 채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마리 쪼갤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문명의 혜택을 주우리다 보니 몸으로 벌충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머리가 있죠. 촌놈이라서 기름 보일러나 이런 거로다가 난방을 하면 그 따뜻함 요거만 얻을 수 있지만 그 옛날의 그 추억들 또 그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들, 냄새들 이런 것까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장작 불타는 소리만으로도 편안해지는 시간. 남아있는 내가 살아가는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쓴다는 느낌들이 굉장히 크고 또 많은 시간들을 내가 내 의도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는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디자인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만족을 느낍니다. 귀찮고 좀 뭐 힘들고 그래서 며칠 일 안 하고 그냥 쉬어도 당장 굶어 죽지 않는 그게 시골의 삶이고 당장 몇백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 영혼까지 탈탈 털지 않아도 그래도 조금 좀 덜 벌어도 삶은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대신 육체적으로 조금 좀 힘은 들지만 그런 안정성, 안정감이 이제 굉장히 좀 편하게 해요. 함께 할 든든한 짝도 있습니다. 싫어. 조심. 어이구 잘하네. 저 올라가서 저거 다 싣고 오자. 둘이 있으면 없던 힘도 생긴답니다. 손 조심하시고. 어이구 잘하네. 손에 가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딸 다현이. 힘. 어이 효녀인데 효녀. 마셔. 응? 힘들어? 야 그거하고 뭐가 힘들어. 잘 잡아줘 그럼 안 넘어지게. 지리산에서 나고 자란 아이인데요. 몸살이지 않고 아빠 일을 거두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가시 찔려 가시 찔린 거 아니야?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도 반가운 게 산촌 생활. 꽃망울을 깨우는 겨울 단비입니다. 신이 난 건 다현이도 마찬가지. 자연을 먹고 크는 아이랍니다. 이걸 찍은 이유는 뭐야? 그냥 이뻐서요. 이뻐서? 그냥 매일 보지만 멋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다현이는 여기에서 사는 게 좋아, 싫어? 좋아요. 좋아? 어떤 점이 좋아? 그냥 다. 그냥 다? 왜 시골에서 이렇게 늦둥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좀 유리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은 뭐냐면 이 자연이라는 생태계 자체를 이해하고 여기에서 그 섭리를 체득하는 것이 아무리 현대화된 삶이고 도시화된 곳에서 산다 하더라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들, 또 이웃들 간의 관계들, 또 우리 사람과 여기서 사는 동식물들 간의 관계들, 또 이것들이 그 자연이라는 그 사이클 속에서 이제 어떻게 융화되고 어떻게 생존해 가는지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고 거기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는 것도 이거 도시 생활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현대화된 그러한 산업 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연이야말로 삶의 이치를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학교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도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죠. 병규 씨가 이곳에 둥지를 튼 건 19년 전. 살고 싶은 집터를 찾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터 잡기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우리 마당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들도 있지만 곳곳에서 집에서 자연적으로 가장 정성을 쏟은 곳은 이 마당이랍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뭐니 해도 우리 마당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서 지리산 전체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거죠. 이게 이제 지리산 전체 능선 중에 서북쪽으로 있는 서북릉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덕두봉, 발해봉, 저 뒤로 이제 정령치, 보리봉 이렇게 가고 이쪽에 V자로 쏙 들어가 있는 여기가 성삼제. 왼쪽으로 살짝 노고단이 있는데 노고단 그 정상은 여기서 살짝 안 보여요. 그 왼쪽으로 이렇게 갈매기처럼 돼 있는 봉우리가 이제 반야봉.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게 이제 덕평봉, 그다음에 선여봉, 영신봉, 촛대봉, 말등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봉우리가 있는데 제석봉이에요. 제석봉에서 조금 왼쪽으로 오면 둥구스름한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지리산의 주봉, 천왕봉이에요. 아, 인정합니다. 마당에서 곧바로 건너다 보이는 겹겹이 이어진 지리산의 능선들. 마치 이 집을 감싸고 있는 웅장한 담장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사실 여기밖에는 없고요. 이제 다른 곳들에서는 이렇게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리산의 전체 능선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마당에서 살게 돼서 굉장히 고맙고 영광스럽습니다. 산에서 보는 모습 자체가 장 그럴 것이다. 이런 건 절대 없어요.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질 때 다르고 계절 변화에 따라 다르고 또 날씨에 따라 다르고 늘 새롭고 이런 느낌을 주죠. 그는 17년째 구절초가 피는 소나무 숲을 가꾸고 있습니다. 지리산다운 삶을 고심하던 끝에 선택한 길입니다. 저도 20년 넘게 숲을 가꾸고 있는데 보람이 있죠. 소나무 숲과 구절초 동산 이걸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게 지리산과 잘 어울리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어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쯤 왔을 때, 또 내 친구들이 왔을 때, 내 가족들이 왔을 때 소나무 숲과 우리 구절초가 굉장히 아름답게 어울리는구나 하는 그러한 좀 느낌, 감동,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이 지리산이 와, 굉장히 멋있는 곳이구나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좀 느끼고 공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죠. 그냥 야산이었어요, 야산. 온갖 잡목들이 다 우거져 있는 그냥 야산이었었는데 그래도 간간히 보니까 소나무들이 좀 있는 거예요. 순환을 시켜야 돼요. 빽빽하게 이렇게 잡목들이 우거져 있을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번식들을 안 했는데 공간이 확보되니까 나무도 커지면서 또 다시 이제 번식들을 많이 또 하게 되죠. 저기들 알아서 생존을 해요. 사람이나 나무나 그 생태가 비슷해서 경쟁이 심하면 번식과 성장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몇 년에 걸쳐 잡목을 쳐내고 웃자른 나무는 계속 솎아주며 숲을 키웠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뭐 추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아, 소나무 숲, 아, 이쁘다. 산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좀 몽환적이고 뭐 이럴 것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숲이 아름다우려면, 큰 가치를 가지려면
관리를 해야 된다, 보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삶 자체도 그냥 뭐 당연히 이렇게 뭐 목가적이고 굉장히 뭐 그러한 삶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마음은 편해요. 여기서는 이제 자연과 내가 동화돼서 내 나름대로 그 자연 속에서 디자인을 해가는 거니까 뭐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이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보기까지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심었을 때는 뭐 몇 개밖에 안 폈으니까 뭐 별로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게 점차 번져지고 또 점차를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식생 자체가, 자연 자체가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별도의 아름다움, 별도의 가치들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내가 어떤 예상했던 거 말고 이 다른 추가적인 가치들이 이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병규 씨는 이곳 지리산으로 오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만 하던 도시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지리산에선 위안을 얻었습니다. 작은 꽃망울에도 설레는 등산길. 하지만 젊은 날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답니다. 어려서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를 하고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고 또 뭐 직장에서도 뭐 그 사업에 실패하고 난 것들을 또 다시 복구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아주 격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그 조직 내에서 견딜 수도 없었고 노고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리산의 주능선길을 혼자 걸으면서 땀은 비 오듯 쏟아지죠. 또 등짐은 무겁죠. 그러면서 한 2시간, 3시간, 4시간을 혼자 걸으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곧 뭐 지리산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많은 답을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 이걸 얻어가지고 올라가는 뭐 그러한 반복이었죠. 주말마다 지리산을 찾으며 버틴 30대의 10여 년. 그래도 성공에 대한 욕망은 내려놓지 못했답니다. 역시 겨울산이라 참험하구나. 저쪽에 지리산 저 능선들을 한번 보세요. 산 줄기에 근육질들이 다 살아나 있죠. 굉장히 힘과 막 열정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이러한 겨울산의 모습. 이게 지리산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자연은 스며드는 걸까요? 경이로운 풍광 앞에 자신을 잊는 순간이 잦아지더니 부록을 막 넘긴 어느 날 불현듯 떠올랐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이게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내가 꿈꿨던 삶이 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 뭐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할 수 있으면 바로 다시 내가 소망한 삶을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처음으로 홀가분한 평온을 느끼며 지리산 정착을 결심한 병규 씨. 자연을 바라본다는 것, 또 그 자연 속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맡겨본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지리산이고 또 지리산이 품고 있는 그런 자연이 아닌가.
스스로를 올감했던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니 모르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이거 안 익힌 대로 먹어도 상관없는데. 겨울밤 안 익힌 거대로. 마당에 모닥불 하나만 피워놓아도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근데 뭔가 폭신폭신 기분이 좋더라고요.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사이 대화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오, 맛있는데? 그렇죠. 음. 먹고 싶으면 더 먹어도 돼요. 그래요? 근데 이거 구멍이 보여? 아니요. 안 보여? 별 동그래 아니면 반쪽짜리야? 반쪽짜리로 봤는데 아빠는? 딸기 모양 같아요. 딸기? 어떤 별은 그 주변에 띠가 있대. 띠 있나 봐봐. 그게 토선 아니에요? 저건 토성 아니지? 띠가 무슨 띠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처음 내려와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는 있는 거죠. 내가 꿈꿨던, 내가 소망했던 그러한 삶을 뭐 살아가고 있는 건 틀림없고 또 그 속에서 뭐 매일같이 행복해 죽겠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내려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들은 문득문득 들죠. 우주라는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지는 별들의 쇼. 이만큼 좋은 객석도 흔치 않겠죠. 돈 안 내고 하늘 호수에서 행복을 길어 올립니다. 오랜만에 지리산에 눈이 내립니다. 흩날리는 눈발에 그리움이 사무쳐 집을 나선 병규 씨. 예순을 바라보는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춥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병규 씨는 그 아버지를 자신의 숲에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음 잡지 못하는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규 씨는 아버지를 모신 자리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편하게 쉬고 계시는지. 아버지랑 같이 그냥 또 새롭게 크신다, 새롭게 자란다 이런 의미로 아버지 자체가 우리 이 나무의 그 자양분도 되고 나무 자체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늘도 만들어주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어린 나무로 심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지리산으로 내려온다고 할 때 처음에 아버지는 또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당신이 이제 젊으셨을 때 경제적인 그런 농사를 통해서 이제 먹고 살았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자식마저 이제 그럴 거라는 거에 대한 걱정, 맞는 걱정이죠. 이제 같이 이제 집을 짓고 또 이제 하나하나 좀 일궈 나가고 또 숲이 가꾸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그 연세에도 아버지가 트랙터 끌고 뭐 산에 이렇게 잡목들 치우고 하는 것도 거들어 주시고 많이들 하셨죠. 자식으로서 위안이라면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는 죽으면 여기에 있을란다. 그럼 이제 저도 죽으면 저 앞에 있을게요. 이제 이렇게 했죠. 나름대로 효도하셨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이고 눈물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유일하게 효도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내 딸내미가
그냥 와서 그냥 같이 할아버지 옆에서 둥글둥글하며 놀고 또 나도 올라와서 막걸리 한잔 하고 그냥 이럴 수 있는 예쁜 공원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또 아버지도 또 그걸 굉장히 좋다고 하셨고. 아직도 이곳 어딘가에서 잘 사는지 지켜보실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요? 땔감으로도 쓰고 위에 좀 바람이 세서 이렇게 지붕이 좀 날아갔는데 그거 좀 보수 일부 좀 하려고 그래요. 목재로 쓰고 남은 죽대기를 올린 지붕인데요. 아버지도 함께 지은 집이죠. 이 지붕을 이렇게 너가 지붕으로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멋있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자연미가 있고 이 경관과 어울리는 그러한 경관적 의미 이게 조금 더 커요. 지리산에 기대어 사니 집도 풍경이 되길 바랐습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지리산다움이 그에겐 더 중요했죠. 지리산을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는 일단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에요. 그 지리산에서 이렇게 깃들여 사는 우리들도 그 지리산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경관들을 가지고 문화경관을 조성했을 때 조금 더 지리산다운 그런 가치를 느낄 수가 있죠. 늘 고맙죠, 지리산. 도 차고 이렇게 내려온 나를 그래도 온전히 품어준 게 이제 지리산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리산이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고마움을 늘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요. 오늘도 그는 지리산에게 묻습니다. 당신답게 사는 삶은 무엇인가? 그렇게 그는 지리산을 닮아갑니다.